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저는 한 달 전인 지난 3월 28일에 JTBC와 손석희 대표에게 태블릿 PC 날조 보도의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정보도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디어워치 고문 변희재를 비롯한 미디어워치 기자 4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 하는 게 제 요구였습니다. JTBC가 4월 15일 전까지,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JTBC라는 법인과 손석희 대표와 심수미, 김필준, 손용석 기자 등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밝혔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보름 지났습니다. JTBC 좀 가만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JTBC 뭐 가만히 있다 해가 저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행동으로 지금부터 행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1차적으로 JTBC라는 법인하고 손석희 대표하고 그리고 심수미 기자, 손용석 기자는 태블릿 PC 취재팀장이었습니다. 이 4사람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이 4사람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소송을 바로 제기합니다, 제가. 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냐? JTBC 본사가 서부지방법원 관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의 근거는 뭐냐? 제가 소송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JTBC의 그 손석희하고 심수미 기자는 최소한 피고인이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십 군데나 수정했다 하는 그 보도는 명백한 날조 보도 아닙니까? 근거 하나, 첫째. 둘째, JTBC의 이 날조 보도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가 있었고, 세 번째,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와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우라가 치미는 마음의 병을 얻었기 때문에 우라병을 얻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는 이미 마쳤습니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한 거는 2016년 10월 24일이지만은 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그 사실, 과학적인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혀낸 겁니다. 그 밝혀낸 게 언제냐? 그게 2017년 11월 21일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그 감정회보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낸 날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 날을 안 시점이 바로 2017년 11월 2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 20일까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원고의 적합성입니다. 누구나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고의 자격, 원고가 과연 원고로서 적격하냐 하는 그 여부입니다.
저는 보십시오. 저는 2016년 10월부터, 그러니까 탄핵 정국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 그리고 수사와 재판의 위법 부당성을 취재하고 이걸 보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 상의를 했는데, 원고는 저를 포함한 총 5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원고는 총 5명으로, 누구냐 그러면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에서 1명, 일파만파 애국자 연합에서 1명, 우리 공화당에서 1명, 그리고 애국시민 1명,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 5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명, 그분들은 지난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 참관 애국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우라병, 마음의 병을 얻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냐? 그건 제가 1인당 1,000만 원씩 총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씩 총 5천만 원. 왜 금액을 그렇게 정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5천만 원으로 하게 되면은 민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송에서 아주 쟁점을 제가 아주 단순화시킬 겁니다. 다른 거 안 따집니다. 제가 단순화시킬 건 뭐냐?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 그리고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을 JTBC 기자가 알고 있었다. 그런 변혜재 피고인의 법정 정언에서 JTBC 손용석 기자가 정언한 그 법정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문서 수정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조 보도했다. 그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다. 제가 그렇게 아주 단순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장 초안은 제가 직접 씁니다. 제가 직접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몇몇 변호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봐 달라. 혹시 법률적으로 조금 잘못된 표현이 없는지 그 부분만 제가 감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소송을 이거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 거의 안 듭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제기하는 이 소송에 대해서 JTBC는 아마 결사적으로 저항할 겁니다. 왜 저항하겠습니까? 비용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좀 될 거 아니냐? 전혀 아니에요. 왜? 만약에 이 소송에서 JTBC가 패소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판결문에 패소 근거가 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애국국민들, 지난 4년 동안 태극기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이 제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판결문 근거로. 그러니까 집단소송, 아직 우리나라엔 집단소송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 5명으로 제가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우종찬 기자의 저 판결문을 근거로 나도 똑같이 우라병, 마음의 병을 얻었다. 그리고 근거는 이거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JTBC를 상대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날 오전 11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립니다. 처음으로 열립니다. 4월 29일에. 아마 그 재판도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그 부분도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파기환송 되었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블랙리스트 사건이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이 시작이 되는데, 김기춘 실장 이 사건에 참 재미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은 서서히 지금 반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니, 제가 있으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짓고 끝내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끝을 못 내고 지금 파기환송심 아닙니까? 자, 이제 지켜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이 재판 역사적 재판으로 만들 것이며 진짜 기록으로 다 남겨놓을 것입니다. 4월 29일 날 재판에 저도 법정에 들어갑니다. 또 저를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분들도 다 법정에 다 들어오기로 하셨습니다. 그 재판을 지켜보고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